최근 간첩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말이 많죠?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나라 돌아가는 꼴이 뭔진 알아야겠다 싶은 분이라면 이 영상 하나로 싹 다 정리되니까 집중해 주세요. 썸네일 보고도 클릭했을 정도면 정치 성향이 중도나 보수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나 이 계정은 영상을 처음 올린 계정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도이신 분들에게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객관적인 판단 능력이 평균보다 높은 편이니까 이번 영상 보시면 이래서 반국가 거리는 거구나 하는 게 단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초등학생도 하품하면서 이해할 정도로 쉽게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민주노총이라는 말 뉴스에서 가끔 들어보셨죠? 줄여서 민노총이라고 부르는 이 집단, 공식적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최근 있었던 탄핵 찬성 집회를 가장 많이 주최한 세력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는 대전 둔산동에서도 찬성 집회가 있을 때마다 민노총 깃발이 가장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개헌 초반에는 솔직히 뭔지도 몰랐는데 제가 근 4달간 현대 정치를 파다 보니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민노총 회원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이트 기준으로 전체 120만 명입니다. 대전 인구가 140만이라는 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교육하고 감독하고 산업별 주요 인사를 배치하는 핵심 간부 4명이 간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많게는 20년 이상 북한과 접선하고 국가 주요 기밀을 넘겨주고 북한 주체 사상을 교육한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 7년형을 받았습니다. 북한 교육이다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김일성 좋아요, 김정은 좋아요가 아니라 세미나를 주최해서 공산당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북한 서적이나 시, 문학을 탐닉하는 사람들과 접촉해서 대공 임무에 가담하게 만들었는데요.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 위원장님께 삼가 올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 반도의 주체혁명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같은 장문의 충성 맹세문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간 계속 북한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민노총에서는 이번 탄핵 전국 때 선동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회원들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문화교육을 통해서 민노총 주요 인사를 누구로 배치할지 지령받고 기획국장, 조직실장, 대외협력국장, 교육국장, 조직쟁의국장까지 싹 다 장악했다고 합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그래,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잘못했네. 그런데 노조 하나 장악한 게 대수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내용을 보시면 분명 뒤집어지실 겁니다. 흔히 민노총이라고 하면 철강이나 조선업 같은 생산직 근로자를 떠올리시곤 합니다. 그러나 민노총은 수많은 산하 노조를 휘하에 두고 공무원, 철도, 항공, 교통, 의료기관, 자동차, 방산, 보안, 교육, 대학, IT, 언론까지 침투해 있으며 각 산업 노조 인사를 통해 이 나라 산업 전반 그 정보를 김정은 일가에게 넘겨주는 무서운 일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친북 인사로 장악당한 곳이 바로 언론인데요. 우리가 공영방송으로 알고 있는 MBC는 주요 간부 148명 중 132명이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들이 간부로 있으면 방송 기획, 뉴스 송출, 기사 워딩, 유튜브 알고리즘 등 국민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MBC와 결이 비슷한 JTBC는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중국 자본을 투자받은 상태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을 이끈 주요 언론이 알고 보니 한쪽은 북한, 한쪽은 중국, 쌍두마차였던 겁니다. 아마 이쯤에서 MBC는 공영방송이니까 윤 대통령이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MBC는 방통위 5인, 이사진 9인, 경영진 8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은 대통령이 바뀌면 방통위 장관하고 그 관련된 인원이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방송국 감사와 자문을 담당하는 이사진도 교체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사진이 교체되면 사장, 본부장, 국장, 부장, PD가 속해 있는 경영진 라인이 바뀝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국회 탄핵 남용과 편향된 사법부로 인해 방통위 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통위 장관을 출근 이틀 만에 탄핵하고 강도 높은 청문회로 인해 방통위 위원은 2명밖에 남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는 이 인원으로는 MBC 이사 임명이 불법이라면서 가로막았습니다. 문제는 MBC 이사진은 3년이라는 임기가 주어지는데요.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자 임기가 만료된 기존 이사진은 방통위가 후보 추천을 못하니까 새로운 후보가 등록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관리하겠다라면서 임기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이사진과 경영진 라인이 8년 가까이 유지된 겁니다. MBC는 문재인 때 임명한 친북 인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는 긍정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는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탄핵 반대 행렬,
인원이 5배 더 많으니까 찬성과 반대를 인위적으로 바꿔서 보도하기도 하고, 탄핵 반대 집회는 극우고 사이비들 모임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동안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엄은 무조건 나쁜 거고 탄핵을 반대하는 건 극우들이 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민주당이 국무위원, 검사, 판사를 무려 28번 탄핵했다는 보도가 한 달 내내 TV에 나왔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나요? 이재명을 째려봤던 이유로 탄핵하고, 출근 이틀 만에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 비리 조사한다고 탄핵하고, 선관위 조사한다고 탄핵하고, 이재명 수사한다고 탄핵하고, 산불 예방 예산 50% 삭감하고, 마약 수사 활동비 전액 삭감하고, 이런 장면과 사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받을 때처럼 24시간 뉴스로 틀어줬다면 그래도 윤석열을 무지성으로 욕하셨을 건가요? 저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에서 노후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해서라도 국회 해산 시위 나갔을 것 같아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30번의 탄핵을 시도했고 정부는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국민에게 어떻게 보도하고 어떤 감정을 심어주느냐는 바로 언론이 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론에 휩쓸려 탄핵을 찬성했어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응당 보도해야 할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죄, 중대한 내용을 기사 몇 줄로 마무리 지은 죄, 그것이 바로 지난 4개월간 국민을 분열시킨 언론의 실체입니다. 탄핵 전국 동안 상황을 좀 깊이 있게 바라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알은 없지만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 중국이 심어놓은 반국가 세력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노조, 국회, 언론, 사법, 선거, 교육, 여기에 더해 공수처를 통한 행정 업무까지 친중, 친북 살인마가 우리 집 앞마당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아직도 시위하는 2030 청년들을 보면 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똑똑한 청년들은 이미 다 알아본 거예요. 국회와 언론이 그동안 꽁꽁 싸매던 비리를 이 청년들은 지난 4개월간 다 알아버린 겁니다. 어떤 싸움을 해오고 있는지 이제 좀 보이시나요? 저기 저 사람들 극우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기 저 사람들 MBC에서 말하는 사이비가 아니라 전부 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당신들께서 우리를 길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공부해서 똑똑해진 머리로 옳은 소리 내보겠다는데 어째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간첩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십니까? 극우라고 망신당해도, 돈에 매수된 알바라고 폄훼당해도 저를 포함한 저 청년들 꿋꿋하게 행진했습니다. 왜인지 아시나요? 우리의 가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것은 국가요, 가족이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폄훼당하고 힘들지라도, 비바람 눈설이 맞으며 고난할지라도, 지금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지라도 내 한 번 바쳐 이 나라 지킨다면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하리요. 다 그 마음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저 청년들 99.9%는 TV 한 번 나온 적도 없고요. 저 청년들 99.9%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서울까지 돈을 내면서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라를 뒤엎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파괴하는 종북 주사파로부터 따뜻한 우리의 식탁, 따뜻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2030의 목소리고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이 배운 세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첩 척결, 부패 타도.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인상 좋은 아저씨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지금은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국가냐 반국가냐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대등한 적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세운다거나 품위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는 게 우선입니다. 체면보다 나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얼굴이 팔려도 자유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가족과 함께 산다면 함께 시청해 주십시오. 왜 너답지 않게 정치 영상 보내냐고 해도 체면 차리지 말고 한 번만 봐달라고 공유해 주십시오. 가장 쪽팔리는 짓은 나라가 망하고 있을 때 고결한 척 체면 차리고 있는 겁니다. 국부께서 말씀하시길 불의에 항거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저는 불의를 보고도 도망치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